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확률과 통계 이영규입니다. 벌써 10번째 차시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문제 다뤄볼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개념 배우고 내일도 개념 배우시고 다음 주에 문제풀이를 할 건데 공부하시다 보면 딱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확률의 덧셈 정리까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복습을 할 필요가 있구나. 이게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이고요. 내가 집합에 대한 상식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막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늘 짧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예제 중심으로 할 거지만 짧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될 점은 스스로를 돕는 건가? 아무튼 저한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한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습 열심히 해주세요. 경우의 수 복습 열심히 하시면 확률의 전반부가 굉장히 알아서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일단 이런 얘기부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라든지 혹은 고등학교에 입시에서 알려줘야 되는 확률이 있고요. 우리가 전공을 공부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걸 소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이랑 실제 전공 수학이랑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는 것도 있어요. 고등학교 거 다 할만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보는 수학 시험이 생각보다 좀 공평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엉덩이 진득하게 붙이고 앉아서 연습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될 거다라고 제가 이게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진심이 전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비해서 얘는 좀 쉬워요. 그리고 조금 더 실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그런데 일반인이나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확률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 혹은 빈도를 숫자로, 특히나 어떤 숫자냐면은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0부터 1까지보다는 사실 0%에서 100%를 우리가 훨씬 더 선호하는 걸 알고는 있죠. 근데 전공수학에서는 콜모고로프의 확률 공리적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전공수학에서는 그냥 제가 또 이거 학습지에도 담아놨는데 보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거 꼭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액시엄 1부터 3까지를 만족하는 함수의 일종이에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함수다 보니까 집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전공 유혹의 근본이 되어서 그 근본을 살짝 약화시켜 놓은 게 여러분도 알아들을 수준으로 약화시켜 놓은 게 고등학교의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집합 얘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집합 얘기를 아예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확률만의 특이한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 사이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었는데 확률만의 특이한 관계인 배반이랑 독립이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사실 어느 정도의 집합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해요.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란 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뭐도 했었냐면은 기하학적 확률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고 싶은데 자꾸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흔적만 남은 게 뭐냐면은 공리적 확률이에요. 아무튼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 교사들이 혹은 교수님들께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살짝 흔적만 남겨놨는데 그게 43페이지에 공리적 확률의 흔적이 살짝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랑 동일시 하셔도 우리 입장에서는 별 손해는 없고요. 그래서 이건 제 체감상의 느낌인데 이게 한 95% 정도 중요하면요. 얘는 5%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에서 통계적 확률이 중요했던 적은 한 번이었나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하학적 확률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리적 확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는 거냐면은 기하학적 확률 때문에 생긴 일 중에 이거 철자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베르트랑이에요. 베르트랑. 패러독스.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서 문제 내는 사람들이 좀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안 그래도 여러분한테 기하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나오면 또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져 있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수학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되 이게 수능에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아무튼 우리가 배울 건 이건데 요거 말고요. 이거 3개. 이거 안 배우는데도 일부러 끼워 넣습니다. 얘네 셋의 근원적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전체분의 일부라는 컨셉트를 정확하게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일부 원소의 개수를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통계적 확률에서는 전체 시행 횟수분의 실제로 일어난 그 일부의 시행 횟수를, 그러니까 일어난 횟수죠. 그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번 동전을 던져가지고 51번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100분의 51이 앞면이 나올 확률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100분의 49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되겠죠. 그럼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이것도 전체 길이분의 일부 길이, 혹은 전체 넓이분의 일부 넓이, 전체 부피분의 일부 부피가 기하학적 확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2m짜리 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뭔가 분모에 깔려야 되는 게 뭔지 아셨죠? 2m짜리 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동전을 던져가지고 반드시 이 안으로만 들어가요. 제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0에서 50 안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2m분의 0.5m니까 이거 4분의 1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딱인 거고요. 혹은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때기에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맞출 확률 뭐예요? 단 던졌을 때 반드시 여기 맞는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도 전체 넓이 분의 일부 넓이라고 해서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모두 다 전체 분의 일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수능 시험을 보면서 혹은 내신 시험을 보면서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실제로 이 사건들을 재현을 해볼 거예요? 미쳤어요? 절대 못 하잖아요. 좀 시험 시간 동안 나는 동전 100개 던질 겁니다. 이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확률에선 자료가 그냥 싹 다 주어져요. 그걸 제가 읽기만 하면 돼요. 자꾸 얘기하지만 기하학적 확률은 고인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중요한 게 뭐밖에 없냐면 딱 수학적 확률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일부 원소의 개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개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전체분의 일부로 나눠서 2번 구해야 된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고 좀 넘어가는 것들 페이지 37 제발 1차시 학습지를 봐달라. 왜냐? 이거 그냥 단순 지식 전달에 불과한 거니까 제가 읽어줄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단순 지식 전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를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행이라는 얘기는 거기 분명히 써놨을 거고 시행은 써놨든 안 써놨든 상관없고 사건이랑 근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써놨던 것 같고 그리고 배반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써놨던 것 같아요. 여사건 같은 것도 써놨던 것 같은데 그냥 요약하면은
배반 사건이 뭐냐면은 집합에서의 서로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은 아무튼 집합으로 볼 건데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는 관계로 봤다. 그러면은 배반 사건이라는 관계로 봤으면 서로소라서 따라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이것까지 그냥 좀만 더 쓸게요. 전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S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공집합을 보통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집합이랑 마찬가지로 파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배반사건, 뭐 전사건, 공사건 얘기했었고 여사건까지 얘기했었는데요. 여사건은 그냥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여서 만약에 A의 여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그냥 A의 여집합인데요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이걸 뭐라고 쓸까? 고등수학 아니고 사실은 이것도 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건데 이거 다 수학 하에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까지의 배경 지식이 여러분이 갖추셔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뭐였냐면은 확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확률들이 공통적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아니면은 넓이분의 넓이, 아니면 시행횟수분의 시행횟수, 전체 시행횟수분의 일부 시행횟수, 이런 거랑 같이 전체분의 일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집합적인 사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 교사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확률은 함수의 일종이어야 되니까 집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합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도 종종 하게 될 텐데 배반사건, 전사건, 공사건, 여사건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나 배반사건은 서로소라는 관계라는 걸 또 기억하시면은 추가적으로 기억하시면은 좋겠죠. 네, 아무튼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참 칠판을 잘 지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고요.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거 39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거의 용어 조금 더 이렇게 정교하게 가다듬는 거랑 예시 몇 개 풀어보면 끝입니다. 뭐 확률 읽어보면서 그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좀 중요한 내용이 이거네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probability 어려워 of A라고 해가지고 그냥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에요. A의 확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짧게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뜻은 A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의는 그러니까 PA는 그냥 여기다 쓸까 그냥 정의 PA는 NS분의 NA라고 나타낸다고 해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러니까 전 사건에 해당하는 전체 경우의 수고요. 이게 A라는 그 특정한 사건 일부의 경우의 수에 해당한다는 걸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아래에 하나 더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의할 점이긴 한데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쭉 내려가서 읽으시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어쩌고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은 각 근원 사건들의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때 수학적 확률을 정의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할 건데 그 모든 경우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수 있을 때만 수학적 확률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가령 제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6개, 전체 6개, 그리고 홀수 1, 3, 5, 3개니까 6분의 3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모든 면이 다 똑같이 생긴 정육면체 주사위여야 한다는 것도 원래 곁들여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없으면 아예 수학적 확률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그 주의할 점을 당연히 고려하셔서 내시겠죠? 고려하지 않았다면은 그 문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혹은 모든 경우들이 동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야 라는 느낌이 지금은 드실 텐데요. 문제 풀다 보면 곧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할 점이 아주 잘 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문제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하는 동안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분의 일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엄청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예시 기억나시죠? 예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그럼 이번엔 좀 문제 좀 틀어볼까요?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냐? 그리고 여기에 모든 주사위의 모든 면은 똑같이 생겼고 무게중심도 되게 정교하게 딱 센터 오브 매스에 딱 있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까지 쓰기는 귀찮아서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튼 간에 만약에 서술형으로 쓰려면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 하자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갑시다. 팍팍하게 하지 마시고 NS분의 NA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NS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NS가 어디 있었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라는 얘기에서부터 유래했구나.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총 6가지의 눈이 나오니까 6이라고 쓰시면 되고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써있네. 그러면은 6의 약수는 1, 2, 3, 6 총 4개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약분해 주시면 3분의 2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해야 되는 게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기본 컨셉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그러한지 한번 봅시다. 40페이지에 문제 3번이에요. 문제 3번. 3명의 남학생과 2명의 여학생이 일렬로 줄을 선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의 여학생이 양 끝에 서게 되는 확률이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명의 여학생이 양 끝에 서는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여기 첫 번째 서술형이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귀찮으니까 또 그냥 바로 갑시다. 그러면 PA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전체 사건 어디 써 있냐? 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요.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입니다. 당연하죠. 구분이 가는 남자 3명, 여자 2명. 아니 그냥 성별을 떠나가지고 5명이면 다 구분이 가요. 근데 어떤 반 보니까 제가 사진 명렬표를 몰래 봤거든요. 제가 들어가야 될 반이니까 여러분 얼굴 미리 외우고 있는데 어떤 반 보니까 쌍둥이인 것 같은데 그 학생이 같은 반에 있대. 신기합니다. 저는 구별 잘 하니까. 아무튼 2명의 여학생이 양 끝에 섰으면은 근데 여기 남자
이렇게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 3명을 배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 2명 배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잘 계산하시면 120분의 6 곱하기 2 당연히 10분의 1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이거 어디에서 온 건지 출처를 아냐, 그리고 내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냐, 그게 전부입니다. 칠판 정리하고 조금만 예시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약간의 예시를 더 풀어볼 건데요. 제가 올린 부교재란다. 복습용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텐데 지금 바로 다운받으실 필요 없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확인하기 몇 번 풀어볼까? 2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냐면 전체 알파벳이 26개라는 거에서 착안한 문제예요. 알파벳 A부터 이 C까지 적혀 있는 총 26장의 카드가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사건 A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A는 모음을 뽑는 사건이고요. 제가 방금 전에 좀 가리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B는 자음을 뽑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이때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게 뭐냐면은 P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음을 뽑는 사건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그러면 모음이 뭐냐면 A, E, I, O, U 이것들을 모음이라고 부르고요. 모음이 총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B, C, D, F, G 땡땡땡 얘네들을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총 21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21개냐면은 전체가 26개였으니까요. 알파벳은 모음 아니면 자음밖에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전체 개수 분의 일부 개수가 무엇이냐? 26분의 5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전체 개수분의 일부 개수를 26분의 21이라고 쓰시면 또 답이 뚝딱 나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뭘? 아이 뭐야 이거 두 번째 문제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미안. 그러면 두 번째 문제 P A 합집합 B. 이거 그냥 집합적 사고를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NS분의 N A 합집합 B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N A 합집합 B에서 A 합집합 B는 사실은 NS 전체였죠. 그러면은 26분의 26이라서 답이 1이 되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P A 교집합 B 이거 해석하면 좀 웃깁니다. 위에 것도 해석하면은 이건데요. 모음 또는 자음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모음이면서 자음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는 건데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공집합 파이잖아요. 그러면 26분의 0이어서 그냥 0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사실 하기 싫은데 그래도 착하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여기가 아니야. 6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이거 분명히 순서상 A, B라고 나오겠네요. 만약에 첫 번째 거를 쪼꼬미 주사위, 뒤에 거를 큼직한 주사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무튼 얘네 둘은 서로 달라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순서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얘는 1부터 6까지 6가지, B도 1부터 6까지 6가지, 그래서 36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NS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걸 풀 수 있거든요. 두 눈의 수의 합이
말을 거꾸로 읽었네.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합이 10이면은 오케이. 두 번째 합이 11인 것도 오케이. 세 번째 합이 12인 거 이것도 오케이인데 각각을 세보시면은 이건 6,6밖에 없고 이거는 6,5, 5,6 두 개, 이거는 6,4, 5,5, 4,6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싹 다 합치면은 몇 개? 6개라는 걸 알죠? 그러면 확률은 36분의 6인데요.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입니다. 썰렁해요. 칠판 정리할게요. 네, 이어서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통계적 확률을 뭐라고 정의했었냐면은 41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거, 저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쓸게요. 시행 횟수분의 사이시로 들어가야 되고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PA라는 기호를 주는 게 맞을 것이고 그러면은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로 말을 좀 수정하면은 대충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n분의 rn이더라 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시행을 n번 했을 때 그 중에서 rn번만큼은 사건이 일어난 횟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수학적 확률과도 좀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ns분의 na 물론 저기에 써있는 A랑 여기에 써있는 A랑 같은지 다른지는 그렇게 관심은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당연히 일부 경우의 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전체분의 일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행횟수, 전체 시행횟수 중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의 수는 아마 일부가 될 테니까 전체분의 일부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고 이것도 일부예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좀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오늘이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은 4월 27일에 이번 주에 저 이영기가 출근을 할 확률은 얼마냐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번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을 좀 쉬니까 3일 출근합니다. 그죠? 근데 지난주에 이영기가 출근할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출근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그냥 적절하게 써낼 수 있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일부 경우의 수를 적당히 써낼 수가 있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그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 스스로 확인하기에 앞정 한 개를 1000번 던졌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면이 바닥에 685번 닿았다고 하면은 평평한 면이 바닥에 닿을 확률은 당연히 전체는 1000번 던졌다고 했으니까 1000번이 분모에 있을 것이고 685가 분자에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참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좀 소개하는 것도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처사일 수도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거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2015년에 시도별 가구 수를 이렇게 다 알려놓은 것인데 뭐 잘 적혀 있네요. 전체가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뭔가 숫자들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거 잘 알겠는데 아무튼 이게 전체고요. 그러면은 일부 경기도에 거주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2015년에는 저도 경기도에 살았었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것이고 약분은 솔직히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시시하다, 왜 배우냐,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이에요. 특히나 수학적 확률에 비해서 이 통계적 확률이 쉽게 느껴지면 진짜 정상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통계의 사이클은요.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이 자료를 분석해야 되고요. 자료를 통해서 무언가를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을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한 사이클입니다. 근데 이거 하고 나서 끝나는 거 아니고 재차 그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통계는 이걸 자꾸 뺑글뺑글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서의 맥락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여러분은 대학에 가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계를 좀 더 공부하게 될 거고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도 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이만큼 배워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통계가 유용하다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시험 시간에 이걸 못 해요. 통계적 확률의 정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행 횟수분의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진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험 시간에 못 해요. 분석은 좀 할 수 있어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의 맥락이랑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평균을 구한다든지, 좀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 분산을 구한다든지 표준 편차를 구한다든지,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분석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좀 이렇게 테두리로 넣어줄까요? 시험에서 추정의 맛은 봅니다. 근데 심화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검정을 안 배워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배워야 되는 통계에서 요만큼만 대충 가져가는 거잖아요. 수학적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냥 다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시험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얘는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뭐 하고 할 시간이 시험 중에는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시하잖아요. 이게 왜 시시하냐면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맛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의 직관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자료 수집을 했으면 됐겠지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하면서 자료 수집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연구 방법론을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의 한계점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연구자가 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기서부터 잠깐만 스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수능이랑 관계없이 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과는 관계없이 아무튼 추가 학습을 원한다 싶으신 학생들은 두 가지 정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든지, 아니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또 영어 잘하는 척 하려고 벌써 오타 났죠? 안 그래도 사실 이거 왜 옷이 바뀌었냐면은 오타 난 것 때문에 근데 오타 나면 상관이 없는데 오타 난 걸 그대로 읽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찍는 건데요. 이거 뷔퐁의 바늘 문제라는 겁니다. 뷔퐁, 프랑스 사람 같이 보이죠? 그리고 몬테카를로의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얘네 두 개가 다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강하게 통계적 확률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논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거의 다 내신 아니면 수능 원하잖아요.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내신이 좀 더 중요한 학교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생각하시면은 좋고 아니면 말고 딱 이런 수준이에요. 특히나 이 통계적 확률
과 수학적 확률을 이어주는 이게 되게 좀 좋은 소재들이거든요. 제가 가능하면은 여러분 등교 계약했을 때 시간이 남으면 어느 정도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사실은 또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뭐라고 있었냐면 사실 이 비디오를 다시 찍는 이유인데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써놨던 거 n분의 rn 이거를 보통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쓰고 그냥 P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절대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차라고 부르게 되는데 만약에 시행 횟수를 정말 많이 하게 된다면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도 좀 생각할 수 있고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도 아니면 좀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제가 왜 이 시점에 얘기를 하냐, 왜 이 시점에 얘기를 하냐면요. 이것도 시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알짜배기에 해당하는 시험 잘 나오는 내용,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내용은 수학적 확률이고 사실 수학적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일부 경우의 수에 해당하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2번 푸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통계적 확률, 수학적 확률을 좀 정리해 봤고요. 확률의 기본 성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 일단 모든 집합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전체 집합이고 이게 공집합이라면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참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글로 봐서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걸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 라고 일깨워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르치기 싫은 건데요. 자, 그러면 아무튼 얘네들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다 셀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는 이런 부등호 관계가 생긴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공집합에는 원소가 사실 없으니까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수 NS로 이들을 싹 다 나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예요. 이거 그대로 쓸까? 아이고, 줄이 안 맞아.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 뭐로 부르게 되냐면은 이거 P, 파이, 그러니까 공집합의 확률, 이거는 PA,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전사건의 확률 PS라고 부르게 되는데 잘 봐요. 이게 약분하면 1이고 이거 분자가 0이었으니까 따라서 요 PA라고 하는 모든 사건이라는 것들은 다 확률을 0에서 1까지로 가지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공사건의 확률, 이걸 전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면 되는구나 라는 걸 43페이지에 이걸 잘 나타내놨어요. 에라이 저 그러면 조금 복습하자면 예시 엄청 많이 풀 것도 아니니까 안 풀어요. 더 이상 안 풀 거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우리 아까 확인하기 문제 있잖아요. 확인하기 2번에 요게 3번이고 요게 2번이었다는 걸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다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